네, 12월 8일부터 다시 이제 수업 시작하고요. 오늘이 4강째라서 마지막이라서 2주 쉬고 12월 8일에 시작합니다. 원래 12월 1일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 주 더 쉬기로 했어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화풍청 선생님이 개면연 신수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강의를 사실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별로 개면연을 대입해서 대략적인 걸 읽어주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내 사주가 개면연에 어떻게 어떤 사건들을 만날지 궁금하다 이런 거 지원해 주신 분들 있으면 거기에 맞게 개면연 사주 풀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사주 풀이에요. 사주 풀이. 근데 개면연의 전반적인 상황을 대입해서 사주 풀이를 한다. 이거를 이제 공지를 드립니다. 네. 아, 요것도 좀 제가 자료 좀. 아, 그리고 맞아. 새로 오신 분이 그때 이제 공망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공망. 그래서 저희 여기 멀리보다에서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공망. 그래서 전에 배우셨던 분이 계속 공망이 뭐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육식 갑자를 일단 순서를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 하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개수가 개유에서 끝나죠. 그거는 자료에는 없어요. 개유에서 끝나죠. 그쵸? 그러면은 갑자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쭉 십간이 해서 개유에서 끝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남는 게 뭐죠? 지지가 얘가 10개고 얘가 12개니까 지지가 여기서 술과 해가 남죠. 그쵸? 술과 해가 남아요. 그러면은 이 줄에 있는 애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일주는 여기 줄에 있는 일주들은 이 글자가 공망이라고 불러요. 이 글자가 공망이다. 근데 이 글자가 술해가 어떤 사람한테 뭐 재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관성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공망은 뭐 비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성이 공망이다. 이러면은 재물복이 없다. 뭐 또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지만 처자리가 이 공망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있지만 와이프의 역할을 못한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보다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글자들의 관계를 서로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비었냐 뭐 이거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가 있어요. 병자일주의 공망은 신유거든요. 신유. 그럼 이게 재성이죠. 그러면은 신유가 재성인데 공망이에요. 그래서 재물복이 없다. 또는 뭐 처자리가 비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월이에요. 신자면은 금생수를 해주죠. 그쵸? 이게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자수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된 형태거든요. 자수로 뭉쳐져 있으면서 잘 변화하지 않고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이렇게 금생수를 해주면 이 관이 점점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특히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으면 재생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파워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생극 재화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1차적인 거지 이 글자가 공망이냐 아니냐 비었냐 아니냐 이거를 보는 거는 저희는 요렇게는 해석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신금이 저 멀리 있고 여기 다른 글자에 의해서 이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공망의 요소가 있겠죠. 이게 재성인데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재성이야. 그러면은 이게 또 공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재성이 편재가 이게 있긴 있지만 크게 일간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구나.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게 생극 재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